나에게 대운이 찾아오는 7가지 징조는 뭐가 있을까요? 대운이 들어오면 필요 없는 인연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 인연들이 자꾸 채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얼굴색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내적인 편안함이 생깁니다. 눈 뜨는 아침이 설레지고 잠자는 시간 또한 아까워지죠. 한마디로 대운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맨몸 구조 빼고 모든 게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대운이 오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대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들어오나요? 떼 쓰다 가는 감으로 눈탱이나 맞지요. 올해 들어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공부도 시작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기에 있었나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나의 위치를 보게 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리셨나요? 한없이 낮아지는 나를 보는 게 참 괴롭. 인생을 무의미하게 낭비한 것 같아 뭐라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짜증도 많아지셨나요? 어수선한 주변 환경도 눈에 자꾸 밟혀 마음이 심란해서 머리가 혼미할 정도이실 겁니다. 갑자기 너무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이 괴로워지셨다며 이제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대운을 받아들일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니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들을 위해 나를 바꾸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세요. 운이 좋아지려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던 사람, 환경 그리고 시간을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대운은 나이에 상관없이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대운은 찾아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노력하는 자에게 대운이 찾아오는 것이니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면 내게 대운이 왔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운이란 10년마다 오는 사람의 운이 바뀌는 시기인데요. 좋은 시기에 대운이 들어오는 흐름을 타게 된다면 이 시기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이 그동안 뿌린 것을 거두는 때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운이 좋아야 하는 일이 잘 풀리는데 나에게는 언제쯤 좋은 운이 올까? 혹시 운이 지나간 걸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걸까? 미리 준비한다면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대운이 들어올 때는 항상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큰 운이 오기 전에는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나지요. 첫 번째,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차차 변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인맥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지인이든 아는 사람이든 친구든 대운이 들어올 때는 만남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의 시간 낭비를 안 하려고 행동하게 되지요. 평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담소를 나눴던 사람들이거나 보기 싫더라도 그냥 봐야겠다 하면서 만나던 이런 관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며 주변 사람이 서서히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되지요. 이것은 악연이 정리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운이 들어올 때는 피곤하고 쓸데없는 인연 관계가 정리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과 가까이에서 좋을 사람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만약 금실이 좋지 않고 원수라고 생각하여 억지로 살던 부부는 이혼으로 그 인연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과도 인연이 정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업자와 결별을 하는 것처럼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 운에 맞는 사람으로 환경이 갖춰지기 위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빈자리에는 새로운 관계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새로운 모임과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마라톤 동호회, 독서 모임, 취미 모임 등 새로운 모임에서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대운이 오기 직전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해 악재가 닥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좋은 운을 받기 직전, 경험치가 없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다 보면 좌절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서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전전긍긍했던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일을 정리해야 할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경험치를 쌓는 과정입니다. 또 운이 오기 전에는 원인 모르게 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원망스럽고 생을 마감해야 할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좋은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슬기롭게 극복하여 내 마음의 그릇도 커지고 역지사지의 힘이 커져 혼자여도 남들과 함께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의 그릇을 키우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지금 힘들다면 좋은 운이 들어오기 직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힘들 때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면 대운이 들어왔을 때도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무섭고 인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뽀얗게 색이 좋아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 얼굴이 까맣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을 챙기지 못한 사람에게 빛이 많이 안 좋네, 힘든 일 있었어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요. 여성의 경우 기미나 잡티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기운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반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좋은 일이니 얼굴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운이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얼굴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얼굴의 표정이나 피부색으로 바로 표출됩니다. 특히 이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표시가 나듯 내게 좋은 대운이 들어온다면 좋은 일도 내 얼굴에 표시가 나게 됩니다.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크게 가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굴색이 환하게 바뀌게 됩니다. 또 나를 단정하게 만들고 싶어진다는 의미에서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고 기분 전환, 메이크업, 다이어트를 통해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외모를 단정하고 귀티나게 가꾼다는 것은 내 운이 바뀔 수 있다는 징조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 고집이 강해지기 보다는 유연한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배움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내 행동과 습관들도 따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키지요. 또 남에게는 너그러워지나 자신에게는 엄해집니다. 타인의 실수는 보드랍게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 자신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지요. 외윤의 강형의 기질로 바뀌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을 바르게 하고 타인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나빴다가 좋게 변하는 사람을 보면 전에는 짜증부터 내던 사람이 친절하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가 하며 자신이 먼저 양보를 하고
상대를 챙겨주는 미덕을 베풀기도 하니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만큼 변화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5번째, 나를 돕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은 귀인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나에게 좋은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요. 이는 기운의 정체가 풀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이 있으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운이 들어올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함께 일할 기회를 얻거나 도움을 받는 등 생각지 못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귀인을 만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준다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6번째,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합니다. 왠지 모르게 청소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내 대운도 바뀌는 법인데요. 타이가 됐던 자이가 됐던 내 주변의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대운이 바뀔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일어날 것은 일어나는 법이지요. 만약 내내 잘 살다가 갑자기 우리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우리 집의 가구 배치를 새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런 현상들이 대운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린다고 보면 됩니다. 물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의 흐름에 있어 정체가 풀려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집안에 있던 불필요한 물건이 성가시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간 집착을 가졌던 물건이나 비싼 물건도 불필요하다며 가감히 없애는 등 정리를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환경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그리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초기에는 갑자기 큰 일이 터지기보다는 소소한 일들이 먼저 발생하고 이어서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요. 정리와 청소는 물론 삶의 터전, 거주지가 아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무언가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안감은 없고 평온한 마음이 유지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7번째, 매사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상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이 의욕과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계획하거나 준비한 일들이 왠지 잘 풀릴 것 같은 긍정적인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은 대운의 큰 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꽉 막혀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다가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그동안 원했던 것들이 하나씩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내 마음가짐도 바뀌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권태롭고 지루하던 일상들이 의욕이 넘치게 되고 스스로 부지런해지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데 이는 좋은 대운이 들어와서 자신이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한 7가지 마인드. 성격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 성격의 장점을 찾아야 합니다. 동물들은 대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만의 특기를 가지고 있지요. 매는 시력이 좋아서 고공을 비행하면서 사냥감의 움직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이풍당당한 기세를 풍깁니다. 동물들이 저마다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장점을 극대화하여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며
마음속에 큰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지요. 사실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은 신중하고 생각이 깊어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잘 빠지는 사람은 예술 세계에서 독특한 견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말수가 없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성격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영역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남들과 다른 성격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선 자기 성격의 장점을 찾아내세요. 성격적 결함을 파악해 개선하면 됩니다. 서양의 한 철학자도 성격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 사람의 성격은 성공적인 사업, 행복한 가정생활, 인간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따라서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 성격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좋은 습관으로 좋은 성격을 만들어 보세요. 성격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매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요. 그렇다면 좋은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가 말했어요. 성격은 그 사람의 모든 습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즉, 좋은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젊은 시절 벤자민 프랭클린은 성공을 꿈꾸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연구를 통해 성공하려면 좋은 성격을 지녀야 함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원칙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지요. 그는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각 장에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 하나씩 훈련하며 결과를 노트에 남겼어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격의 힘은 외모나 나이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옵니다. 좋은 성격을 가졌다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부와 행운과 성공이 따라오지요.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투천적 노력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떨쳐내고 새로운 성격을 훈련해 보세요. 아름다운 인생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이를 핑계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잃어버리곤 하지요. 매일 하루에 몇 분씩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를 즐기다 보면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보세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지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정상까지 빠르게 올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등산로를 헤매다가 피곤해져서 정상은커녕 주변 풍경도 모두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쁨은 탐욕스러운 자의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만족할 줄 모르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까지 멈보기 때문이지요. 가슴 속에 쌓이는 불만을 비워내지 못하면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아야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지요. 마음을 비울 때 행동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버려보세요. 그래야 가볍게 정상까지 오를 뿐더러 경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습관처럼 남들과 비교합니다. 이웃, 친구, 친척은 물론이고 형제자매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들과 차이가 날수록 더 화를 냅니다. 사실 남들이 정말 나보다 잘났는지 어떻게 알까요? 사람은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이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맹목적으로 따라하려 들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요.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좌절을 성공의 씨앗으로 삼아 보세요. 살다 보면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쌍둥이, 형제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에 모든 좌절 속에서는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태도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눈앞의 시련에 사로잡히지 말고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미래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지요. 좌절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요.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아보세요. 동물은 배부름을 먹고 아프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람도 비슷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도 많아요. 때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기도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만 보느라 쉽고 간단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괴로운 법입니다.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니 고민만 되고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 단순한 삶은 즐거움의 원천이자 번뇌를 없애주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방시켜 줍니다. 단순한 삶은 꿈과 이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과 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에게 솔직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요. 속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묻은 때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영혼을 정화하는 일은 방 청소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주 들여다보고 매일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할 때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하지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버리고 가벼워져야 여유롭게 아름다운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발전적인 영향으로 이끌어줄 생각은 놔두고 피곤하고 복잡하게 만들 생각은 과감히 내다버리세요. 이렇게 나에게 대운이 찾아오는 7가지 징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운이란 노력하고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대운이 오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들에게 불행과 행운이 공평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맨날 행복한 일만 있길 바라시나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 나중에 다 복이 됩니다. 내 마음의 그릇도 커지고 역지사지의 힘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혼자여도 외로워하지 않고 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또한 대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스스로 먹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사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을 강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통에 무뎌지고 무덤덤해졌다면 대운이 바로 코앞에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둠 뒤에는 해가 있지요. 오르막길 다음엔 내리막길이 있듯이 보통 뒤엔 달콤한 것들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살기 힘들어 이 글로 위로받으려는 모든 분들에게 대운이 찾아올 때가 됐으니 모든 분들의 앞날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에게 대운이 찾아오는 7가지 징조는 뭐가 있을까요? 대운이 들어오면 필요 없는 인연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 인연들이 자꾸 채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얼굴색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내적인 편안함이 생깁니다. 눈 뜨는 아침이 설레지고 잠자는 시간 또한 아까워지죠. 한마디로 대운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맨몸 구조 빼고 모든 게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대운이 오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대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들어오나요? 떼쓰다 가는 감으로 눈탱이나 맞지요. 올해 들어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공부도 시작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기에 있었나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나의 위치를 보게 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리셨나요? 한없이 낮아지는 나를 보는 게 참 인생을 무의미하게 낭비한 것 같아 뭐라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짜증도 많아지셨나요? 어수선한 주변 환경도 눈에 자꾸 밟혀 마음이 심란해서 머리가 혼미할 정도이실 겁니다. 갑자기 너무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이 괴로워지셨다며 이제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대운을 받아들일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니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들을 위해 나를 바꾸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세요. 운이 좋아지려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던 사람, 환경 그리고 시간을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대운은 나이에 상관없이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대운은 찾아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노력하는 자에게 대운이 찾아오는 것이니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면 내게 대운이 왔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운이란 10년마다 오는 사람의 운이 바뀌는 시기인데요. 좋은 시기에 대운이 들어오는 흐름을 타게 된다면 이 시기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이 그동안 뿌린 것을 거두는 때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운이 좋아야 하는 일이 잘 풀리는데 나에게는 언제쯤 좋은 운이 올까? 혹시 운이 지나간 걸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걸까? 미리 준비한다면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대운이 들어올 때는 항상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큰 운이 오기 전에는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나지요. 첫 번째,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차차 변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인맥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지인이든 아는 사람이든 친구든 대운이 들어올 때는 만남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의 시간 낭비를 안 하려고 행동하게 되지요. 평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담소를 나눴던 사람들이거나 보기 싫더라도 그냥 봐야겠다 하면서 만나던 이런 관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며 주변 사람이 서서히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되지요. 이것은 악연이 정리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운이 들어올 때는 피곤하고 쓸데없는 인연 관계가 정리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과 가까이에서 좋을 사람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만약 금실이 좋지 않고 원수라고 생각하여 억지로 살던 부부는 이혼으로 그 인연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과도 인연이 정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업자와 결별을 하는 것처럼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 운에 맞는 사람으로 환경이 갖춰지기 위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빈자리에는 새로운 관계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새로운 모임과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마라톤 동호회, 독서 모임, 취미 모임 등 새로운 모임에서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대운이 오기 직전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해 악재가 닥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좋은 운을 받기 직전, 경험치가 없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다 보면 좌절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서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전전긍긍했던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일을 정리해야 할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경험치를 쌓는 과정입니다. 또 운이 오기 전에는 원인 모르게 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원망스럽고 생을 마감해야 할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좋은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슬기롭게 극복하여 내 마음의 그릇도 커지고 역지사지의 힘이 커져 혼자여도 남들과 함께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의 그릇을 키우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지금 힘들다면 좋은 운이 들어오기 직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힘들 때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면 대운이 들어왔을 때도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무섭고 인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뽀얗게 색이 좋아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 얼굴이 까맣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을 챙기지 못한 사람에게 빛이 많이 안 좋네, 힘든 일 있었어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요. 여성의 경우 김이나 잡티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기운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반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좋은 일이니 얼굴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운이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얼굴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얼굴의 표정이나 피부색으로 바로 표출됩니다. 특히 이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표시가 나듯 내게 좋은 대운이 들어온다면 좋은 일도 내 얼굴에 표시가 나게 됩니다.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크게 가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굴색이 환하게 바뀌게 됩니다. 또 나를 단정하게 만들고 싶어진다는 의미에서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고 기분 전환, 메이크업, 다이어트를 통해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외모를 단정하고 귀티나게 가꾼다는 것은 내 운이 바뀔 수 있다는 징조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 고집이 강해지기 보다는 유연한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배움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내 행동과 습관들도 따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키지요. 또 남에게는 너그러워지나 자신에게는 엄해집니다. 타인의 실수는 보드랍게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 자신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지요. 외윤의 강형의 기질로 바뀌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을 바르게 하고 타인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나빴다가 좋게 변하는 사람을 보면 전에는 짜증부터 내던 사람이 친절하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가 하며 자신이 먼저 양보를 하고 상대를 챙겨주는 미덕을 베풀기도 하니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만큼 변화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5번째, 나를 돕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은 귀인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나에게 좋은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요. 이는 기운의 정체가 풀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이 있으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운이 들어올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함께 일할 기회를 얻거나 도움을 받는 등 생각지 못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귀인을 만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준다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6번째,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합니다. 왠지 모르게 청소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내 대운도 바뀌는 법인데요. 타이가 됐던 자이가 됐던 내 주변의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대운이 바뀔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일어날 것은 일어나는 법이지요. 만약 내내 잘 살다가 갑자기 우리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우리 집의 가구 배치를 새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런 현상들이 대운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린다고 보면 됩니다. 물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의 흐름에 있어 정체가 풀려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집안에 있던 불필요한 물건이 성가시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간 집착을 가졌던 물건이나 비싼 물건도 불필요하다며 가감히 없애는 등 정리를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환경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그리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초기에는 갑자기 큰 일이 터지기보다는 소소한 일들이 먼저 발생하고 이어서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요. 정리와 청소는 물론 삶의 터전, 거주지가 아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무언가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안감은 없고 평온한 마음이 유지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7번째, 매사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상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이 의욕과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계획하거나 준비한 일들이 왠지 잘 풀릴 것 같은 긍정적인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은 대운의 큰 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꽉 막혀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다가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그동안 원했던 것들이 하나씩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내 마음가짐도 바뀌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권태롭고 지루하던 일상들이 의욕이 넘치게 되고 스스로 부지런해지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데 이는 좋은 대운이 들어와서 자신이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한 7가지 마인드. 성격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 성격의 장점을 찾아야 합니다. 동물들은 대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만의 특기를 가지고 있지요. 매는 시력이 좋아서 고공을 비행하면서 사냥감의 움직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이풍당당한 기세를 풍깁니다.
동물들이 저마다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장점을 극대화하여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며 마음속에 큰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지요. 사실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은 신중하고 생각이 깊어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잘 빠지는 사람은 예술 세계에서 독특한 견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말수가 없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성격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영역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남들과 다른 성격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선 자기 성격의 장점을 찾아내세요. 성격적 결함을 파악해 개선하면 됩니다. 서양의 한 철학자도 성격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 사람의 성격은 성공적인 사업, 행복한 가정생활, 인간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따라서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 성격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좋은 습관으로 좋은 성격을 만들어 보세요. 성격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매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요. 그렇다면 좋은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가 말했어요. 성격은 그 사람의 모든 습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즉, 좋은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젊은 시절 벤자민 프랭클린은 성공을 꿈꾸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연구를 통해 성공하려면 좋은 성격을 지녀야 함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원칙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지요. 그는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각 장의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 하나씩 훈련하며 결과를 노트에 남겼어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격의 힘은 외모나 나이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옵니다. 좋은 성격을 가졌다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부와 행운과 성공이 따라오지요.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투천적 노력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떨쳐내고 새로운 성격을 훈련해 보세요. 아름다운 인생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이를 핑계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잃어버리곤 하지요. 매일 하루에 몇 분씩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를 즐기다 보면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보세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지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정상까지 빠르게 올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등산로를 헤매다가 피곤해져서 정상은커녕 주변 풍경도 모두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쁨은 탐욕스러운 자의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만족할 줄 모르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까지 멈보기 때문이지요. 가슴 속에 쌓이는 불만을 비워내지 못하면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아야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지요. 마음을 비울 때 행동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버려보세요. 그래야 가볍게 정상까지 오를 뿐더러 경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습관처럼 남들과 비교합니다. 이웃, 친구,
친척은 물론이고 형제자매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들과 차이가 날수록 더 화를 냅니다. 사실 남들이 정말 나보다 잘났는지 어떻게 알까요? 사람은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이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맹목적으로 따라하려 들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요.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좌절을 성공의 씨앗으로 삼아 보세요. 살다 보면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쌍둥이, 형제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에 모든 좌절 속에서는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태도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눈앞의 시련에 사로잡히지 말고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미래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지요. 좌절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요.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아보세요. 동물은 배부름을 먹고 아프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람도 비슷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도 많아요. 때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기도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만 보느라 쉽고 간단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괴로운 법입니다.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니 고민만 되고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 단순한 삶은 즐거움의 원천이자 번뇌를 없애주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방시켜 줍니다. 단순한 삶은 꿈과 이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과 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에게 솔직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요. 속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묻은 때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영혼을 정화하는 일은 방 청소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주 들여다보고 매일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할 때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하지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버리고 가벼워져야 여유롭게 아름다운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발전적인 영향으로 이끌어줄 생각은 놔두고 피곤하고 복잡하게 만들 생각은 과감히 내다버리세요. 이렇게 나에게 대운이 찾아오는 7가지 징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운이란 노력하고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대운이 오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들에게 불행과 행운이 공평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맨날 행복한 일만 있길 바라시나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 나중에 다 복이 됩니다. 내 마음의 그릇도 커지고 역지사지의 힘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혼자여도 외로워하지 않고 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또한 대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스스로 먹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사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을 강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통에 무뎌지고 무덤덤해졌다면 대운이 바로 코앞에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둠 뒤에는 해가 있지요. 오르막길 다음엔 내리막길이 있듯이 보통 뒤엔 달콤한 것들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살기 힘들어 이 글로 위로받으려는 모든 분들에게 대운이 찾아올 때가 됐으니 모든 분들의 앞날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